그쵸. 새 차를 딱 받았을 때 그 설렘 다들 아시죠? 그런데 그 설렘이 며칠 만에 끔찍한 악몽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?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을 이 자동차의 치명적인 결함으로부터 지켜낼 아주 강력한 무기죠.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의 핵심 요건부터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아내는 신청 절차까지 아주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시동이 툭 하고 꺼졌는데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글쎄, 그거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와, 진짜 분통이 터지다 못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잖아요. 새 차 샀다는 그 기쁨이 이런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갈게요. 신차 결함의 끔찍한 현실부터 레몬법의 그 철통 같은 기준, 그리고 1%라는 충격적인 현실, 구체적인 신청 절차,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서명전 방어법까지 쫙 짚어보겠습니다. 1장, 신차의 악몽과 법의 탄생입니다. 바로 들어가 보죠. 일단 소비자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나서 법적인 환불 절차까지 밟게 되는지 그 실제 결함 유형들을 좀 볼게요.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. 최근에 난리 났던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아시죠? 비만 오면 천장에서 실내로 물이 무슨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누수 현상이 있었고요. 또 아이들 손이나 몸이 끼이는 걸 막아줘야 할 슬라이딩 도어 센서가 먹통이 돼서 집단 소송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. 벤츠 같은 최고급 수입자도 예외는 아니에요. 주행 중에 시동이 그냥 꺼져버리거나 기름 아껴준다는 그 스톱앤고 시스템이 계속 고장나는 등 진짜 우리 목숨이랑 직결된 문제들이 빵빵 터지고 있는 거죠. 네, 결국 이런 분노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법을 바꾼 겁니다. 혹시 2015년에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벤츠 시동 꺼짐 결함을 계속 무시하니까 화가 난 차주분이 매장 앞에서 새 차를 골프채로 막 때려 부순 사건 기억나시죠? 이 충격적인 사건이 기폭제가 돼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졌고요. 마침내 2019년에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 2, 우리가 부르는 한국형 레몬법이 딱 시행이 된 겁니다. 그 후 2021년에는 드디어 첫 교환 판정이 나왔고 최근 2024년부터는 리스나 장기 렌터카 같은 법인 차량으로까지 보호 대상이 쭉 확대되고 있죠. 자, 그럼 2장 핵심 요건입니다. 철통 같은 기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천만 원짜리 차 샀다고 해서 문제 생기면 바로 뚝딱 교환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.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, 바로 이 절대적인 기준선인데요. 무조건 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딱 1년 이내 그리고 주행거리는 2만 킬로미터를 넘기기 전에 결함이 발생해야 합니다. 둘 중 하나라도 선을 넘는다? 그러면 안타깝게도 레몬법 보호망에서는 아예 튕겨나가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자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. 엔진이나 브레이크, 조향장치처럼 진짜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하자는요. 똑같은 증상으로 2번 수리했는데 또 고장났다. 즉, 3번째 문제가 터지면 바로 교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그 외에 좀 자잘한 일반 하자들은 3번까지는 수리를 참아줘야 하고요. 4번째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야만 법적 요건이 충족됩니다. 꽤 빡빡하죠. 그런데 수리 횟수랑 상관없이 들이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30일 규정인데요. 내 돈 주고 산 새 차가 내 집 주차장보다 정비소에 처박혀 있는 시간이 더 길면 진짜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수리하느라 차를 못 쓴 날을 싹 다 합쳐서 총 30일 넘겼다. 그러면 이것도 당당하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. 이건 꿀팁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. 여기서 그럼 무조건 목숨이 위험해야만 환불해 주는 건가? 싶으시죠? 다행히 그렇진 않습니다. 첫 번째 교환 중재 판정에서 아주 의미 있는 기준이 나왔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벤츠 스톱앤고 고장 사건. 그게 달리다가 당장 사고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.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이게 비록 직접적인 안전 문제는 아니더라도 차의 경제적 가치를 너무 심하게 훼손했다며 새 차로 바꿔주라고 판정했습니다. 한마디로 내 차의 가치를 확 떨어뜨리는 골치 아픈 일반 결함도 충분히 구제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. 다음은 3장, 충격적인 1%의 현실입니다. 이게 참 씁쓸한 부분인데요. 자, 방금 말씀드린 법적 요건들 보면 되게 그럴싸해 보였잖아요.
근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. 정말 충격적입니다. 레몬법 시행되고 나서 5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중재 신청이 2,800건 이상 들어왔거든요. 근데 그중에서 위원회가 진짜로 차 바꿔줘라, 환불해줘라, 판정 내린 건 세상에 딱 15건입니다. 비율로 따지면 0.7%, 1%도 안 되는 거예요. 중간에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다곤 하지만 끝까지 싸워서 소비자가 법적으로 이길 확률이 이렇게나 낮다는 겁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 이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까요? 진짜 문제는 바로 정보력의 차이입니다. 우리는 차가 또 멈추면 당연히 저번이랑 증상이 똑같잖아요. 동일하자입니다. 하고 억울해하는데 제조사들은 저렇게 방대한 기술 데이터를 쓱 들이밉니다. 그러면서 고객님, 증상은 비슷해 보여도요. 저번엔 연료 펌프 쪽 문제였고 이번엔 소프트웨어 오류라서 이건 완전 다른 고장이에요. 이래버립니다. 평범한 우리가 무슨 수로 그 거대한 제조사의 기술팀을 상대로 고장 원인을 완벽하게 입증하겠어요.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죠. 4장 단계별 신청 절차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해야 한다면 제대로 해야겠죠? 험난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중재 신청을 해야 한다면 진짜 실수 없이 하셔야 됩니다. 사진, 영상, 수리 명세서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 차곡차곡 모으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여기서 진짜 밑줄 쩍 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. 첫 수리가 실패하고 고장이 재발하잖아요. 그때 그냥 센터 가서 화만 내실 게 아니라 반드시 제조사에다가 하자 재발 통보서를 내용 증명 같은 공식적인 문서로 보내셔야 합니다. 이거 안 보내고 그냥 중재 신청하면 절차 누락으로 그냥 기각돼 버립니다. 꼭 명심하세요. 그리고 국토부에다가 공식 신청서를 낼 때도 대충 쓰면 안 됩니다. 내 차대 번호, 인도받은 날짜, 지금 주행거리는 기본이고요. 내 차 문제가 중대한 하자인지 일반 하자인지 확실히 구분해서 써야 하고 수리 몇 번 했는지 차 못 쓴 날짜가 총 며칠인지까지 완전히 칼같이 문서로 증빙하셔야 됩니다. 서류 하나 삐끗하면 안 되니까 정말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. 아, 그리고 이건 좀 뼈아픈 이야기인데 그 힘든 싸움 끝에 만약 환불 판정을 받아냈다고 칠게요. 그럼 내가 낸 차값 100% 다 돌려받느냐? 절대 아닙니다. 법적으로 일종의 사용료를 뺍니다. 지금 보시는 공식처럼 내가 지금까지 탄 주행거리를 15만 킬로미터 기준으로 계산해서 감가상각을 때리고요. 그만큼 뺀 나머지 금액만 최종적으로 줍니다. 참, 이래저래 쉽지 않죠? 자, 마지막 5장, 선제적 방어, 서명하기 전에 할 일입니다. 사실상 오늘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. 지금까지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? 중재 신청에서 이기는 거 진짜 너무 피곤하고 어렵죠. 그래서 제일 완벽한 전략은 애초에 싹수가 노란 차는 인수를 안 하는 겁니다. 딜러가 내미는 그 신차 인수증, 거기에 사인하는 순간 게임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? 법적으로 이 차 문제 없는 거 내가 잘 확인했고 받았습니다. 라고 도장 찍어버린 거거든요. 사인해버린 다음부터는 이게 원래 불량이었는지 내가 타다가 망가뜨린 건지 증명하기가 수백 배는 더 어려워집니다. 그러니까 차 키 받기 전에 딜러 눈치 보지 마시고 무조건 최소 30분은 투자해서 내 눈으로 직접 꼼꼼하게 검수하세요. 화려한 실내 조명 아래서 보지 마시고 무조건 밖으로 끌고 나와서 밝은 햇빛 아래서 보시고요. 문틈에 적힌 생산 일자 꼭 확인해서 혹시 3개월 이상 된 재고차면 타이어나 배터리 상태 더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. 패널들 사이 간격 직접 손으로 쓱 만져보시면서 단차 확인하시고요. 특히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차를 샀다. 그러면 지붕 쪽 마감이나 고무 몰딩 제대로 딱 붙어 있는지 이거 무조건 챙기셔야 그 물바다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뭔가 좀 찜찜해서 물어봤는데 딜러가 막 사람 좋은 웃음 지으면서 아유 고객님 새 차는 원래 다 약간씩 그래요. 타다 보면 알아서 자리 잡습니다. 이렇게 얼버무리려 한다?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. 그럴 땐 씩 웃으면서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. 아 그렇군요. 그럼 방금 정상이라고 하신 그 말씀 서면으로 좀 적어주시겠어요? 이거 진짜 최고의 꿀팁입니다. 문서로 남기자고 하는 순간 딜러 태도가 180도 바뀌면서 갑자기 차를 엄청 진지하게 다시 살펴볼 겁니다. 자, 레몬법 승소율 1% 미만이라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나를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의 깐깐함 뿐입니다. 오늘 쫙 정리해드린 핵심 요건이랑 신청 절차, 그리고 인수증 사인 전의 방어법들 꼭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고요. 자, 이제 곧 새 차 받으실 여러분.
그 무거운 신차 인수증에 덥석 서명하시기 전에 딱 30분의 여유, 깐깐하게 내 차를 뜯어볼 준비 다들 되셨죠?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줄 아주 쏠쏠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